안녕하세요, 원픽입니다. 오늘 낮에 아이폰 12 프로를 리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일단 또 기다리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1차 배송으로 받았지만 한국은 오늘부터 주문이 들어갔고, 또 리뷰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늦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좀 더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1이랑 아이폰 12 프로를 비교를 해봤고요. 사실 아이폰 12 프로는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를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폼팩터가 바뀌면서 6.1인치인 아이폰 11과 똑같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사이즈 군으로 보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이폰 11과 아이폰 12 프로를 직접 들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서 왠지 아이폰 11이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젤 효과 때문에 아이폰 12 프로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두 폰을 비교를 해서 보면 이 정도의 단차가 생깁니다. 크기가 이 정도 난다라는 게 눈으로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손으로 파지를 했을 때는 상당한 그립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지를 해보면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중지의 마지막 마디가 테두리 끝쪽에 딱 걸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11은 테두리가 알져 있기 때문에 쥐어보면 항상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SE2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SE2는 4.1인치로 한 손에 감기는 사이즈라 오히려 이 곡선 테두리 느낌이 더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 6.1인치대로 넘어왔을 때는 오히려 아이폰 12 프로의 각진 테두리가 더 안정감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이폰 11과 아이폰 12 프로의 베젤 차이를 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아이폰 12 프로의 테두리가 각진 디자인이다 보니까 베젤의 느낌이 실제 수치보다 더 얇아진 느낌이 듭니다. 사실 오늘 낮에 리뷰하면서 갤럭시 노트 20의 베젤을 보니까 아직도 애플은 갈 길이 한참 멀었구나 싶긴 한데, 어쨌든 11의 베젤과 비교를 해보면 한결 나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이폰 12를 이번에 실물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해외 유튜버들도 그렇고 이미 개봉을 하신 분들 리뷰를 보면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마감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폰 11과 동일한 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번에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탱으로 되어 있는데, 테두리의 어떤 재질의 질감 차이는 지금 보시는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딱반딱한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을 가지고 있고,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같은 알루미늄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이폰 12 프로를 받고 지금 계속 생폰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배면에 이 소재가 지문이 전혀 묻지 않더라고요. 기름기가 많은 상태에서 만졌는데도 전혀 지문이 묻지 않는 건 좋았는데, 측면에 이 스테인리스 이 부분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쪼물딱쪼물딱 했는데 여기가 이제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스테인리스 측면 테두리는 좀 자주 닦아줘야 지저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지문이 잘 묻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요렇게 지문이 잘 묻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오늘 저녁 시간에 다 실험해 볼 수는 없었는데, 댓글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야간 저조도 촬영이 어떤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식사를 하고 아이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11 프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1과 비교를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일단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지금 저희 집 아파트 정문을 촬영을 했는데,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오른쪽에 있는 12 프로가 조금 더 밝게 나온 걸 알 수 있고, 글씨를 확대를 해보면은 오른쪽에는 12 프로가 조금 더 밝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간 촬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11과 12 프로의 야간 촬영 사진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왼쪽 하단의 잔디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초록색 느낌이 생동감 있게 표현된 거를 볼 수가 있고, ISO 감도도 그렇고 뭐 노출 시간이랄지 뭐 초점 거리 뭐 이런 거 다 동일한데 일단 F값이 더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번에는 이제 글씨를 한번 보려고 도로 표지판 하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초점은 가운데 하얀색 부분에 맞춰서 촬영을 했고요. 확대를 해서 딱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12 프로가 확실히 잘 나왔죠. 방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노출 시간이랄지 초점 거리 모든 게 다 같았는데, 이제 ISO 감도를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800에 맞춘 것 같고,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감도가 이제 1000에서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야간 촬영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조명 확보가 잘 된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조리개를 최대로 낮춘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를 이제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1초인가 셔터 스피드가 개방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촬영이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 게임방 입간판을 한번 찍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12 프로가 조금 더 밝게 표현된 거를 보실 수 있고, 역시 나무 쪽도 그렇고 하늘도 조금 더 밝게 나온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있는 12 프로 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밝게 표현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야간 저조도에서는 확실히 12 프로가 뭐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실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지금 혼다 저 간판 글씨가 이제 고스트 현상이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글씨가 이렇게 보이시죠? 예, 고스트 현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12 프로에서도 고스트 현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여전히 이 현상이 있고, 사실 왼쪽에 있는 11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혼다 그 글씨 아래쪽에 살짝의 고스트 현상이 있긴 있는데 12 프로 쪽이 더 이런 현상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애플 홈페이지에서도 언급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리콜을 해주거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후속 처리를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 차에다가 포커스를 맞췄고 야경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야간 촬영을 쭉 진행을 해 보면서 아이폰 12 프로 쪽이 조금 더 사진이 노랗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밤에 찍다 보니까 가로등 불빛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돼서 뭐 화이트 밸런스가 오토로 잡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색상에 맞춰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11은 조금 이제 좀 하얀 느낌이 들었고,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주황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몇 가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주간 촬영이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랄지 또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차차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내용들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